자, 봅시다. 자, 집합. 우리 지금 집합 배우고 있는데 일단 전 시간 했었던 거 간단히 보자. 우리가 어저께 저번 시간 했었던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도형의 이동에서 특별하게 어떤 점에 대해서 이동이라는 얘기 했었어. 아니점 보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A, B 대칭이란 말이야. 어떤 걸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대칭된 점이 뭐가 된다고 했지? 이렇게 됐었지? X, A라는 점이 있어. X, Y라는 점이 있었을 때 얘를 뭐에 대해 대칭시켰다? A, B에 대해서 대칭시켰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다. 뭐가 된다고 했지?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고 했지.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 얘기했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X 이퀄 A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단 말이야. X, Y를 X, Y를 X 이퀄 A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된다? 2A 마이너스 X, 얼마? 그대로 Y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얘기 했었지.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전시에서 좀 너희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야.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해서 어떤 도형을 대칭시킨 얘기 했었어. 근데 그 중에서는 선생님 어떤 얘기 했었다?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있었고 Y 이퀄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혹은 Y 이퀄 X 플러스 A 이런 형태.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있었어.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지? X, Y는 어떻게 한다? Y, X가 된다고 했지. 네. 얘는 X가 뭐가 된다? X가 마이너스 Y가 되고 Y가 마이너스 X가 된다. 외우지 말고 그냥 이거 그대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 X 자리가 뭐가 된다? X가 마이너스 넘기면 마이너스 Y가 되잖아. X에다 마이너스 Y는 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알겠어? 그럼 X는 뭐가 돼? X는 Y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그지? Y는 뭐가 되는 거? X 플러스 A가 되는 거. 이런 식의 직선에 대한 대칭들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그냥 익혀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증명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거 어때? 그때는 대칭명에서 풀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라. 알겠지? 됐나? 그 다음에 집합 우리가 들어왔었는데 집합에서 집합하고 집합은 대문자로 쓰기로 했었고 B 이렇게 있었을 때 이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원소가 있을 때 A에 포함된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런 거겠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0이라는 게 있고 1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공집합이 이놈의 원소래. 선생님이 써볼게요. 집합 A가 있는데 원소가 0도 되고 1도 되고 1이라는 집합도 이놈의 원소가 되고 공집합이라는 집합도 이놈의 원소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성립하냐는 거지. 0이 A에 포함돼요 라고 쓰면 이거 어때? 맞는 거지. 0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있으니까. 됐니? 1이라는 원소가 A에 있다 라고 써봤단 말이야. 이것도 어때? 맞다고 될 수 있어. 왜? 여기 원소가 A가 1이 있으니까. 알겠어? 근데 이런 것도 되냐 이거야. 자, 1이라는 게 A의 부분 집합이냐 라고 했을 때 어때? 이것도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써도 맞냐 틀리냐? 이것도 맞다고. 왜? 이게 원소로 들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고. 얘는 1이라는 원소를 빼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A에 포함되는 거. 이렇게. 중집합은 당연히 뭐라고 했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A라고 쓸 수 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 자체가 뭐이니까 원소이기도 하니까 A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거지. 알겠어? 이 문제를 내가 좀 따로 풀진 않았는데 어쨌든 너희들
시험에서 보는 문제는 어때요? 포항관계나 원소랑 집합의 포항관계 안에서 어때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 특히 어때요? 이건 그냥 문제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까요? 나오긴. 이건 안 나올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긴데요. 쉽게 내는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지? 전 시간에 저런 것들을 배웠었단 말이죠. 저런 것들 배웠었는데 조금 더 이제 선생님이 내용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 집합의 연산이야. 집합의 연산인데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 일단 써볼게요. 뭐 합집합이라는 게 있고 교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차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 그 다음에 여집합 이런 기호들을 쓰게 돼 있거든. 근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줄게. 먼저 전체 집합이 있고 이렇게 A 집합이 있고 여기 어때 B 집합이 이렇게 있고 하잖아. 그럼 A 합집합 B는 뭐냐면 A 합집합 B 이제 영어 그냥 너희들이 합집합으로 써도 되고 유니온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쨌든 A 합집합 B는 A랑 B를 어때 다 더한 거야. 알겠어? 이건 합집합을 컵 형태라는 것들 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교집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지금 선생님 U라고 쓴 거는 전체 집합이라는 거야. 전체 집합도 오늘 설명을 했는데 U라는 거는 전체 집합이다. 그냥 말 그대로야. 전체를 놔두고 그의 일부분에 A가 이만큼 있고 B가 이렇게 있다 이런 느낌이니까 얘는 그냥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A 교집합, A 인터랙션 B 이렇게 있는데 자 A의 교집합 B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교집합의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 B는 어디를 나타내냐 여기 A하고 B의 동시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지. 이건 어때? 교집합 너희들 말하는 교라는 건 어때? 원래 어때? 겹쳐져 있다는 뜻이잖아. 겹쳐져 있는 점이 뭐가? 교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 교집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차집합 차집합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산에서 가장 떨어진 연산이거든. 자 볼게. A 차집합 B는 뭐냐면 A 전체에서 B랑 겹친 부분을 뺀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는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표현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한 A 부분을 얘기해. 순수한 A 부분.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순수한 A 부분. 알겠어? 또 어디가 되겠어? 여기 부분만 이렇게 남겠지. 이해됐나? 그 다음에 여집합은 어떤 거냐면 여집합은 너희들이 선생님이 경우에서 얘기했을 때 A가 아닌 것 A가 아닌 것이 이만큼이지 이 부분을 뭐로 본다? A의 여집합 A의 커플만큼 그래서 일단 연산, 기본 연산이 이 네 가지야. 알겠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또 봐야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로소. 서로소라는 거는 원래 서로소는 언제 배운 적이 있니 이거? 숫자에서 배우지 않니 그지? 숫자에서 배우잖아. 그래서 숫자에서 어떤 숫자? 2하고 3은 서로 소지. 뭐가 없어? 서로 공약수가 없잖아, 그지? 겹치는 게 없어서 약수를 따져보면 이런 게 없대. 서로 소야. 알겠어? 그 다음에 문장식에서는 숫자를 생각 안 하고 이런 게 서로 소, 이런 x 플러스가 x 이런 거 서로 소야. 서로 인수가 같은 게 없는 거야. 이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집합에서는 서로서로 뭐냐면 A하고 교집합 B가 뭐가 된다? 공집합이야. 서로 겹치는 게 없으면 서로서로라고 얘기한다. 알겠어? 그래서 서로서로라는 개념까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 알고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선생님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텐데 A하고 B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 상황을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집합을 봤을 때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고 A, B가 무슨 뭐라고 할 수 있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거 아니겠네? 그지?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내가 서로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그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바깥에 이렇게 B가 있고 안에는 A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 한번 딱 정리해보고 그냥 반대로 얘가 뭐가 되고 얘가 A가 되고 안에가 B가 되고 아니면 가장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연산을 좀 해볼 거야. 알겠어? 그래서 먼저 뭘 할 거냐 A 합집합 B를 한번 구해볼 거거든. 합집합을 할까? 두 놈의 합집합 A 합집합 B를 쓰자 이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는 그냥 뭐 하면 되겠어? 두 개. A하고 B를 합치래.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더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알겠어? 그냥 단순 뭐 하면 된다? 그냥 더하면 된다. A 합집합 B. 알겠어? 다음에 원소 자료로 해서 또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합집합이 뭐가 될까? A하고 B를 더하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뭐가 되겠어요? 그냥 B가 되겠지. 알겠어? 이것도 그냥 이건 뭐 따로 표기하는 건 없을 거고 A 합집합 B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B가 되는 거야. 얘는 두 개 더 뭐가 되겠어? 당연히 A 합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얘는 A 합집합 B가 어떻게 되냐? 이거 A 합집합 B라고 쓴 거고 이거 A 합집합 B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다음 표현은 내가 조금 이따 적을게. 알겠지? 일단 됐고 교집합 볼게. 교집합. 자, A 교집합 B는 뭐가 된다? 방금 저 얘기했잖아. 공집합이야. 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게 된다. 얘는 A 교집합 B가 뭐가 되는 거지? A하고 B가 동시에 다 들어있는 경우는 A 하나뿐이지. A. 얘는 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야? 안에 있는 부분이 교집합. 얘는 A 교집합 B인데 했을 때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1번, 이 부분을 2번, 이 부분을 3번 이렇게 써볼게. 여기 뭐가 된다? A 교집합 B는 당연히 2번 부분이 되겠지. 됐어?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A, B에 겹쳐져 있는 부분 이렇게 되겠어. 됐나? 자, 이제 차집합을 볼게. 자, A 차집합 B. 자, 이거 어때? 우리가 차집합을 보자. 그럼 자,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 A에서 B를 뺐대.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A에서 B 입장에서 보는 A의 순수한 A 부분이잖아. 그럼 어때요? 순수한 A 부분 그대로 다 남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A 차집합 B는 뭐가 나오게 돼 있어? A야. 그러니까 차집합 부분 두 개를 차집합을 썼어. 근데 어때? 이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남아. 그럼 뭐야? 둘이 서로 소라는 뜻이야. 여기다 봐봐. B에서 뭘 빼줘? A를 빼줘도 마찬가지로 뭐가 남겠어? B가 그대로 남겠지. 겹치는 부분만 빼기로 했기 때문에. 알겠냐? 얘는 어떻게 되냐? 자, 봐봐. A 차집합 B는 어떻게 되냐? A 차집합 B.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될까? 없어져. 그지? 그러니까 A 차집합 B가 뭐가 되게 돼 있어? 공집합이 되게 돼 있어. 됐어? B 차집합 A는 B에서 A 빼면 이 나머지 어때? 이렇게 도너츠 모양만 생길 거 아니야?
2분의 대는 어때? 생각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B에서 뭘 빼줘? A를 빼주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공집합이 나오게 돼 있어. 알겠니? 그 다음 여기서는 자 A 차집합 B는 뭐가 나오게 돼 있어? A 차집합 B는 1번. 그렇지. 1번이 나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어떻게 돼 있어? B 차집합 A는 몇 번이 나오게 돼 있다? 3번이 나오게 돼 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 이 여집합 볼 거거든. 여집합 볼 건데, 자 A 여집합이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포함 관계를 좀 보시면 좋은데 A하고 B는 어때?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그지? 근데 A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이 어디냐? 여기서 그림상으로 볼게. 어디야? A가 아닌데 여기 바깥에 아니야, 있어. A가 아닌 게 이만큼이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B가 들어가 있지. 알겠어? 그래서 어때? A의 여집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B가 포함되어 있다. 알겠어? A는 그럼 또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B의 여집합. B가 아닌 거에 포함되어 있겠지? B가 아닌 거에 포함되어 있겠지? 이해했어? B가 아닌 건 여기 바깥쪽이잖아. 이거 A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겠지? 이해됐나? 이거는 다시 쓰면 사실 위에다 써도 되는데 얘는 어때? A가 뭐에 포함된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여집합은? 여기에서 어때? 그냥 그림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집합을 쓰라고 했으니까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 하고 있었을 때 어떤 관계입니까? 반대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은 이렇게 뒤집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이놈이 약간 어떤 의미냐면 이 컴플리먼트라는 것 자체가 약간 너희들이 계산할 때 마이너스하고 약간 유사하다는 느낌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A가 B에 포함되어 있었잖아. 그럼 양변에 어때? C를 씌우잖아. 그럼 어때? C가 마이너스 같은 거야. 그래서 어때? 부동 방향도 반대로 변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거야. 그림으로 보면 너무나 명백한 건데 불구하고 일단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집합 연산의 기본적인 네 가지 기준인데 여기는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냐? A 합집합 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번에다가 2번에다가 3번을 더하면 되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고 1번은 A 차집합 B인 거고 2번은 뭐가 되는 거고 A 조집합 B인 거고. 그치? 이거 덧셈을 하면 돼. 원래 합집합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뭐랑 B에서 A를 해줘야 돼. 합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알겠냐? 너희들 지금 기본적으로 선생님가 뭐에 맞냐?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랑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야. 합집합은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서 이거랑 좀 비슷한, 이건 아예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한번 읽어볼게. 합집합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있지. 합의 법칙이 뭐였지?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하자고 해서 케이스를 분류할 때 겹치는 게 안 생기게 하고 뭐 하자? 더하자라고 했었잖아. 기억나니?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덧셈을 언제 쓴다? 두 사건이 있었는데,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두 사건을 최대한 어떻게 되지 않게 겹치는 게 생기지 않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냐? 덧셈을 처리하자가 합의 법칙이었잖아. 그 합의 법칙이 합집합이야, 정확하게. 알겠냐? 그럼 얘는 뭐가 되겠냐? 동시에 일어나는 건 당연히 곱의 법칙이 된다. 알겠어요? 그렇게 느끼셔도 괜찮아. 이건 거의 경우의 수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네 가지
연산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여기 어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알겠냐? 이해됐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차집합에서 A 차집합 B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거였죠. 방금 전에 A에서 뭘 제거하자? A랑 B가 겹쳐져 있는 부분을 제거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A하고 B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뭐냐? A 교집합 B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어때? 1번이 나오게 있지. A 전체에서 뭘 뺀 거니까 2번을 뺀 거니까.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B에서 뭘 빼준 거다? A의 교집합 B를 빼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연산상은 얘도 어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이 부분만 필요한 거잖아. 이 부분만 필요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A하고 B의 합집합에서 뭘 빼도 되겠냐? B를 통째로 빼도 나오겠지. A 합집합 B가 뭐야? 이 전체잖아. 여기서 어때? B만 이렇게 덜어내면 A 차집합 B가 나오는 거죠. 알겠어? 얘도 마찬가지겠죠? A 합집합 B 전체에서 뭘 덜어내도 돼? A를 덜어내도 될 거야. 이런 연산들은 어때? 앞으로도 많이 쓰게 돼 있어. 알겠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의 연산 기호는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의미였네.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산 법칙 볼 텐데 연산 법칙은 일단은 세 가지 배우게 돼 있어. 뭐 배우고 있지?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교환 법칙, 분배 법칙. 자, 일단은 요거 먼저 아시면 되는데 교환 법칙 뭐냐? A 합집합 B나 A, B 합집합 A가 어떻다? 같아? 당연히 의미상으로 느낌이 오지? A랑 B랑 더하면 B랑 A랑 더하면 같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도 어떻게 됐다? 또 같아졌다. 결합법칙은 뭐냐면 결합법칙은 연산을 3개를 연속을 한다는 거지.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고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는데 이랬을 때 연산을 할 때 어때? 내가 먼저 어때? 이걸 2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여기 뒤에 2개를 먼저 해도 같다는 거. 이게 결합법칙이지. 알겠어?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다.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의 교집합 C나 A 교집합 B 교집합 C나 서로 같다. 그러니까 뭘 먼저 해도 상관없다. 연산 기호가 어땠을 때? 같았을 때. 알겠어? 근데 너희들 덧셈이나 이런 거, 뺄셈 같은 거에서 어때? 연산 순서는 상관없잖아. 뭘 먼저 해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여기가 너희 집 곱셈에 대한 덧셈의 분배 법칙 있잖아. 그거랑 비슷하거든. 한번 보세요. 자, A 교집합이 있고 B의 합집합 C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거야. A 교집합을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 그럼 여기 연산이 가운데 남지. 이제 그걸 어떻게 표시해요? 그냥 A 교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이렇게 쓰고 가운데 연산 있잖아. 여기 남은 연산 비율을 가운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어? 이게 뭐다?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 마찬가지로 원래 이렇게 있었어. A 합집합 B의 교집합 C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 그 다음에 교집합에 A 합집합 C 자, 이렇게 연산을 쓸 수 있다. 이게 뭐가 된다? 분배 법칙이다. 분배 법칙. 알겠어? 그래서 분배 법칙은 연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여집합이라는 게 뭐랑 비슷하다고 했어? 마이너스랑 비슷하다고 그랬지. 마이너스의 개념 비슷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잠깐만 A의 여집합에다가 또 여집합은 뭐가 될까? A가 그대로 알겠어? 그 다음에 공집합에다가 여집합하면 뭐가 나올까?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건 전체 집합이에요. 그지? 근데 전체 집합에다가 뭘 붙이면 여집합을 붙이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당연히 공집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드모르간 법칙인데 좀 더 써볼게. A 교집합 B가 있었어. 거기에다 여집합을 했어. 그럼 어때?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뭐로 바꿔? 합집합으로 바꿔. 알겠어?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될까? A 여집합은 A가 되겠지. A. 합집합은 뭐가 돼? 교집합. 교랑 합비가 어디가 똑같아. 알겠어? 교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 이렇게 쓰면 돼. 아시겠죠? 됐니?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자, 여기에서 드모르간 법칙 때문에 자, 이거 하나 더 설명할 텐데 A 차집합 B는 순수한 A라고 했었잖아. 그 다음에 표현법을 선택하면 어때? 일단은 이거 두 개를 추가했었는데 더 원론적인 방법을 같이 하나 더 쓸 거야. 얘는 어떻게 되냐?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야. 그림탑으로 바꾸는 자 봐봐. A랑 B가 아닌 새끼들 내가 써볼게. B가 아닌 놈들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B가 아닌 놈들. B가 아니면서 A인 것. A인 것. 보니까 여기가 나오지.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알겠어. 이 연산은 엄청 쓰게 돼 있으니까 왠지 알고 계셔야 돼요. 등록은 법칙 이런 것들. 자, 합집합 조금만 더 해볼까? 뭐 이렇게 보자. A에다가 A가 아닌 것을 합집합하면 뭐가 되겠냐? A하고 A가 아닌 새끼들 다 합집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야. 그 다음에 A하고 A가 아닌 것을 교집합으로 했어. 그럼 뭐가 되겠어? A하고 A 여집합은 둘이 무슨 관계야? 서로 서야. 공집합이라고 교집합이. 알겠어? 그래서 얘는 공집합 이렇게 쓰셔야 돼. 알겠어? A이고 A 아닌 거. 이거 나중에 이제 숫자로 보시면 또 막 엄청나게 어렵고 이런 건 아니야. 네, 일단은 기억해 들어. 이해했니?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일단 4개 배웠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황, 기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이런 뭐 포함관계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했어요. 포함관계 좀 이따 다시 할 거거든요. 알겠니?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에 교육에서 외워야 되는 거, 특히 어때? A 차집합 B가 뭐가 된다?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드모르간 법칙 엄청나게 쓰이게 돼 있다. 엄청나게 쓰이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드모르간 법칙에서 그 컴플리먼트 C가 어떤 의미, 약간 진짜 마이너스처럼 느낌은 좋다니까. 선생 A가 B에 포함된데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컴플리먼트를 다 넣을 수 있어. 그럼 여기가 A의 여집합이 될 거고 B도 어때? B의 여집합이 될 거고 C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꺾인다니까. 합집합도 어때? 컴플리먼트는 이렇게 반대로 꺾이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알겠어? 그래서 어때? 이놈도 이렇게 포함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데 여기서 만약에 드모르간 법칙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여집합이 돼서 얘는 B가 될 거고 이 방향으로 이쪽을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질 거야. 이해됐니? 이게 무슨 법칙이야? 드모르간 법칙이야. 드모르간 법칙. 알겠어? 필기하실 분들은 일단 찍어놓고 필기하실 분들 찍어놓고 그 다음에 지울게요. 확인 좀.
문제 안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느낌일 거예요.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아예 교과서에서는 명칭으로 잘 안 쓰는데, 원래 이제 흡수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법칙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방금 전에 했던 그림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거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자, A하고 집합 B를 교집합해볼게.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 A 합집합 B에 A가 포함돼 안 돼? A가 포함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개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될 것 같아? 당연히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알겠어? 그 다음 봐봐. A하고 A 합집합 B의 합집합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게 돼 있어? A 합집합 B가 나오게 돼 있거든. 알겠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런 거야. 자, 봐봐. 여기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두 놈을 어떻게 교집합했거든. 교집합했더니 이 둘 중에 하나가 그냥 그대로 나오네. 이 둘 중에 하나가 그냥 그대로 나오네. 알겠어? 다시. 자, A 합집합 B를 했더니 이 둘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나오네. 이건 뭐가 되냐? 흡수법칙이라고 해서 얘는 뭘 나타낸다? 포함관계를 나타내지. 그래서 자, 교집합은 뭐가 나와? 작은 게 나와? 큰 게 나와?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지. 합집합하면 작은 게 나와? 큰 게 나와? 큰 게 나오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A 교집합 B가 A잖아? 그러면은 A가 뭐에 포함되는 거야? B에 포함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A 합집합 B가 A가 되는데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B가 뭐에 포함된다? A에 포함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걸 뭐라고 할까? 흡수법칙을 얘기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결과가 나오면 여기는 어때? 뭐 했을 때?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했을 때 두 개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했을 때 결과가 뭐야? 원래 했던 놈 중에 하나가 나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흡수법칙이다. 알겠어? 그래서 어때? 뭘 나타내는 거다?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다시 한번 해볼게. 자, A가 B에 포함되는데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시해볼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B고 여기가 어때? 이렇게 A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 얘는 어때? 동치는 걸 한번 쭉 써볼게. 동치라는 건 같은 개념이고 한번 써볼게. 그럼 두 개를 뭐하게? 교집합하면 뭐가 되게 되겠어요? A 교집합 B랑 뭐가 나오게 돼 있어? A가 나오게 돼 있죠. A 합집합 B랑 뭐가 나오게 돼 있어? 당연히 조금 더 B가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 우리가 차집합에 한번 봤었는데, 잠깐만. A라는 작은 놈에서 B를 빼버리면 어때? 순수한 A가 있어 없어? A는 순수한 부분이 없어. B에서 바라봤을 때. 알겠어? 그래서 A에서 뭘 빼면 B를 빼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 공집합이 나오게 돼 있어. 알겠어? 뭐다? 다 전부 다 어떤 표현이다? A가 B에 포함된다의 표현이야. 더 써볼게. 자, 봐봐. A 차집합 B는 뭐라고 쓸 수 있었지? A 차집합 B는 방금 전에 이거라고 했다. 뭐였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어. 기억나나?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었어. A 차집합 B. 이거 외워야 돼. 이건 그냥 거기다 그냥 기계적으로 말해요. 알겠어? A 교집합 B 여집합이야. 걔가 뭐야? 공집합이야. 알겠어? 왜 그랬어? A 차집합 B가 뭐니까 A 교집합의 B 여집합이니까 이대로 쓸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쓸 거냐? 드모르간 써볼게. 야, 드모르간 써보자. 드모르간 법칙 써볼게. 드모르간 법칙 쓰면 어떻게? 뭐가 돼?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가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 되겠지.
여기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자, 드모르간 법칙 한 번 더 써보자. 자, 여기에다 드모르간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연습하기 B의 연습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죠. 알겠냐? 그래서 어때요? 이 박스 안에 거는 시험에서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겠니? 다른 모델보다라도 뭐 이거 선생님 솔직히 이거는 암기란 말 잘 안 하거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때요? 합집하고 나오면 여기다 뭐 쓰면 돼. 외우지 않는 부분이야. 드모르간 법칙 쓰면 되니까. 알겠어? 흡수 법칙 부분은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 알겠어? 그럼 어때? 봐봐. 이게 연산을 뭔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뭘 나타내주는 거야? 포함관계를 나타내주는 거야. 알겠어? 두 개 그냥 포함관계를 나타내주는 거야. 이게 되셨죠? 그래서 연산 법칙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거는 기초 연산 법칙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특수 연산 하나만 더 할게. 대칭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서 잘 나오고 문제집에서 다 있긴 해. 근데 이걸 좀 많이 쓰냐라고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문에 이거 나오는 거거든. 너무 오래된 내용이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 뭐냐? 자, 여기가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1번 부분하고 1번 부분이 차집합이잖아. 2번 부분도 차집합이죠. 근데 모양이 어때? 차집합이 양쪽에 대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걸 다 합쳐서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 한 거야. 대칭 차집합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거를 연산은 너희들이 하도 여러 가지 연산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쓸게요. 뭐 A랑 뭐 별표하고 B 이렇게 있어. 이 연산을 어떻게 표현하냐? 1번하고 2번을 같이 어때? 합친 거로 생각하자 이거네. 알겠어? 1번 뭐라고 쓰면 돼? 1번 A 차집합 B라고 쓰면 되죠. A 차집합 B가 1번이잖아. 2번이 뭐가 돼? 2번은 B 차집합 A라고. 그래서 두 놈을 합쳐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대칭 차집합 이렇게. 알겠어? 이해 가네? 저 모양을 저렇게 약속해. 저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문제집에.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거 첫 번째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식도 알아두셔야 돼. 어떻게 해도 괜찮겠어? A 합집합 B에서 가운데가 날려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한다. A 합집합 B에서 뭘 뺐다? A 교집합 B를 빼버려서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쓴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 부분은 대부분 어떻게 풀게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뭐 식으로 연산으로 막 풀기보다는 대부분 그냥 벤다이어그램 대부분 많이 풀어. 벤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이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기수. 오늘 좀 내용적인 좀 중간 문제를 좀 풀어야 되나 싶은데 내용 정리 그냥 하면서 갈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우리가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뭐 이렇게 보자. 집합 A가 있어. 1, 2, 3이 있는데 그러면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시거든. 근데 부분집합은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부분집합을 이놈의 부분집합. x를 구할 건데 난 이렇게 따지니까 nx가 n은 뭐라고 그랬어? x의 원소의 개수거든. x의 원소의 개수가 어때? 빡 개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거 있을 수도 있고 nx가 두 개인 거 있을 수 있고 nx가 몇이고 세 개인 거 있을 수 있거든. 한번 써볼게요. 0인 건 뭐가 되겠어요? 공집합 하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nx가 한 개인 거 뭐뭐 있어? 선생님 써볼게. 1이라는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고 2라는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고 3이라는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총 몇 개 있어? 3개가 있어. 알겠어?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원소유에서 몇 개인 거? 2개인 거는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2, 3 이런 식으로 원세에서 몇 개인 거, 2개인 게 있을 수 있고 원세에서 몇 개인 거, 3개인 거, 1, 2, 3 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알겠어? 근데 이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원소가 3개 있잖아. 3개인데 몇 개를 고르겠대? 0개를 고르겠대. 그럼 얘는 어때? 뭐라고 쓸 수 있어? 야, 집합은 순서가 있어 없어? 일단 뽑고 나서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가 없잖아. 그럼 조합이야? 순열이야? 조합이죠.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 이 개수가 몇 개지? 한 개잖아. 근데 실제로 계산은 얼마야? 3씩 제로인 거야. 3개 중에서 몇 개 고르냐고? 1개 고르는 거야. 3씩 제로가 1인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3개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3씩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때?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얘는 몇 개가 돼? 3개잖아. 얼마야? 32인 거야. 얘는 3개 중에서 몇 개 고른 거야? 3개 고른 거잖아. 그래서 어때? 한 개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때? 이 총합이 얼마가 되는가? 총합이 8개가 되는 거다. 8개. 알겠어?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조합이랑 수련을 배워서 나도 이렇게 가르치는 처음인데 얘네는 조합하고 수련을 배우기 전에 이걸 먼저 배웠어. 그래서 이렇게 설명 못했는데 이제 이런 설명도 가능해질 거거든. 교과 과정이 바뀌면 약간 이상해 되거든. 알겠어? 그 전에는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배웠다. 자, 봐봐. A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A의 부분집합은 A가 1, 2, 3이니까 예전에 가르치던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X는 자, 어때? 이렇게 3칸이 있거든. 3칸에 1이라는 놈을 넣거나 넣지 않거나 1이 2라는 놈을 넣거나 넣지 않거나 3이라는 놈을 넣거나 넣지 않거나 해서 어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알겠어? 근데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때? 1, 2, 3의 선택이 다 끝나야 되잖아. 연달아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쓴다? 도배 법칙을 쓴다. 알겠어? 그래서 어때? 아,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경우의 수가 어때? 2가지씩 있는데 그러면 어때? 도배 법칙을 풀기 때문에 이게 어때?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된다? 2의 몇 승이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된다. 알겠어? 이게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야. 기본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도 마음껏 나올 거야.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안 됐거든. 그냥 너희들이 뭘 안 배우니까. 수렴조합을 안 배우니까. 근데 이제 1학기 때 배웠잖아. 1학기 때 수렴조합을 배운 게 너희들 지키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올 거냐?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알겠어? 예전에 어떻게 이 노란 부분만 배웠거든. 근데 이제 파란 부분에 대해서도 어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는 아까 했냐? 필기 했었지? 이거 안 찍은 거였잖아. 그지? 찍어서 찍고, 나 이거 지우고 이제 갈게.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할게요. 봅시다.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이대로 되겠고 다시 자, 1, 2, 3이라는 놈이 있고 이놈이 어때? 부분집합을 X라고 해볼게. 근데 X 중에서 이렇게 한다. 1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포함하는 X. 그러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만드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미리 1을 뽑아 넣는 거야.
나머지 자리에 뭐가 2하고 3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 아니겠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얼마 되냐? 2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2에 2승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쪽은 봐봐. 2를 반드시 똑같이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답은 어떻게 하냐? 1은 일단 어떻게 해보자? 1은 1자리는 빼버려. 알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 되겠어? 2에 2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부분들은 그냥 어때? 개수만큼 제거하면 된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어때? 1은 반드시 포함하고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다? 원래 부분집합이 개수 몇 개인데? 2에 5승이거든. 그지? 원소의 개수만큼 2가 생기니까 전체 2의 5승인데 뭐뭐 빼주면 돼? 포함시키는 거 몇 개야? 포함시키는 거 한 개지. 포함하지 않는 것도 몇 개야? 한 개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시켜. 알겠어요? 그래서 어때? 결론 몇 개다? 2에 3승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다. 됐니? 자, 그래서 이대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 자체는 너희들이 나중에 이런 거 진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나중에 너희들이 연산으로 배운다. 연산으로 배우게 돼 있는데 상시 제로라고 이거 3개 더, 이거 4개 더 하잖아. 4개 더 하면 무조건 뭐다? 2의 몇 승이다? 2의 3승. 이것도 원래 나중에 이거 확통해서 배우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 파스칼의 삼각형 아니지? 파스칼의 삼각형 몰라? 이런 게 있어. 이게 똑같은 건데 A 플러스 B가 있으면 이러면 1승은 앞에 개수만 써보면 1하면 1이 되지.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돼? 개수 하면 A 제곱 2AB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2이 되잖아. 3승은 1, 3, 3, 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1, 4, 6, 4, 1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거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뭐냐면 2C 제곱고 얘가 2C 1이야. 얘가 1C 1이고 얘 C 제곱. 얘가 2C 1이고 얘가 2C 2고 2C 2예요. 그래서 3C 제로고 3C 1이고 3C 2고 3C 3이야. 그래서 이 합이 이렇게 더해주는 값이거든. 이렇게 더해주는 값이거든. 여기는 1, 3, 3이 1, 3, 3이 요놈의 정례식하고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게 원래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확정해서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양상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4개 냈을 때도 마찬가지야. 1, 3, 6, 4,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냐? 더한 게 얼마냐?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의 1승이야. 이거 다 더하면 1, 2, 1 더하면 얼마야? 2의 제곱이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2의 3승이야. 이거 더하면 2의 4승이야. 이런 규칙이 있다. 이거는 2의 5승. 이거 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내용이라서 한번 참조하면 중요한 건 아니고 알아두고만 하시면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나오고 문제를 좀 볼게요. 우리 저번에 문제 어디까지 풀었지? 대표 문제 어디까지 풀었어? 4번까지 했다고. 아, 대표 이제 4번 내용까지 했고 5번 한번 볼까요?
초반부 내용 정리는 하다가 풀다가 하도록 할게. 너무 이것만 하면 지겨우니까. 원래 내용 정리 계속 쭉 하고 그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잘 못하니까. 자, 24번 한번 볼게요. 24번. 자, 두 집합이 있어. B가 A에 포함되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B가 A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B가 A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B는 어떻게 되어 있냐? 0하고 4 사이에요. B는 어때요? 이렇게 수직선상이 있어요. 얘가 몇 사이? 0과 4 사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되어 있어? A는 A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3A 플러스 7까지.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그림 이렇게 그려져야 어때요? B에 A가 포함되는 거예요. B에 A가 포함되는 거죠. 지훈아, 뭔 생각하냐? 여기 봐봐.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이거 부등호 일단 써보시고. 등호 돼? 등호 하면 여기가 더 뻘럭 튀어나오지. 안 돼. 이건 이렇게 돼.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때? 등호가 되겠네. 여기서 어때? 그냥 여기 두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 A는 뭐보다 작고 A는 뭐예요? 7 넘기면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A는 0보다 작고.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인데,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부등식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A x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인수분 해볼게요. 얼마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얘가 뭐보다 작고 0보다 작아. b x 그 다음에 x가 절대값 x가 k보다 작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c x 마이너스 1이 원소인데 걔가 뭐보다 작다. 아, 그게 x가 원소죠. x가 원소인데 x 마이너스 1이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림에다 표현하면 되는 필요 없어요. 자, 일단 포함 관계 어떻게 돼야 되는지 A하고 B하고 C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돼야 된대. 자, 그래서 A, B, C 한번 해볼게. A가 뭐냐? A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이게 A고. B는 뭐야? x는 몇하고 몇 사이야? 마이너스 K하고 K 사이. 이렇게 돼. 맞죠? 이렇게 K.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는 뭐야? C는 x가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A, B, C 이거를 만족하려면 이 그림이 맞단 말이다. 이 그림이 맞단 말이야. 그럼 이 그림에 맞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럴게요. 자, 일단 어때? 여기서 부등호 나오는 거고 여기서 부등호 나오는 거고 이렇게 등호 찾아보자. 어디가 등호 들어갈 수 있나? 이거 등호 들어도 돼? 등호 들어도 B가 더 크지? 그러니까 등호 들어도 괜찮아. 알겠어? 맞나? 맞죠? 그 다음에 왜 여기 등호 들어가도 괜찮고 여기도 어때? 등호 들어가도 괜찮네. 포함 관계는 유지가 그리 돼 있어. 그래서 K는 뭐보다 크고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야? 또 뭐보다 크야 돼? K는 2하고 4 사이 있어야 되거든. 그 공통 부분 어디야? 2하고 4 사이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야? 2하고 4
4하고 4.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2, 3, 4 이렇게 돼요. 이해됐나? 그래서 25분까지 일단은 봤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